알람 설정 안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뭐 어떻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제법 있어요. 제 폰 번호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는데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번에는 기일에 맞춰서 프로그램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린 분들도 계신데 알림 설정 꼭 하세요. 다음번에는 이거 문자 와서 못 보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일로 질문도 많이 오고 인스타그램으로도 DM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전화통화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안 해도 좋습니다. 건축주가 되실 분들이나 건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도 현장에서 직접 제가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 질문들이 또 시청자들한테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난리인데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에 같은 거기서 정책을 발표했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국세에 대한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면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후에 제가 바로 찾아갔던 게 오늘인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이트에서 접수를 해서 접수한 그 날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담이 이루어지고 서류 조사를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신용보증재단이든 기금이든 정책 자금을 내주고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또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전보다는 간소화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고 계시는 업체들이나 기업들은 얼른 가서 신청해서 이 어려운 시기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즐겨보는 책이 있는데 힘들 때마다 보는 책이에요. 그게 한 100번 넘게 읽었을 겁니다. 나가모리 시게노부의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내용이 정말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힘들 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1등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1등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뽀사지지 않고 폐업하지 않고 잘 버티기만 해도 1등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저도 열심히 버티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잘 버티시기 바라면서 거기 2배의 법칙, 절반의 법칙, 미꾸라지의 법칙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2배의 법칙은 지가 능력이 없으면 2배 열심히 일하면 된다. 2배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절반으로 줄어들면 일을 2배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모르는 일을 접하든 세차하고 청소할 때부터 그러니까 2배 법칙, 절반의 법칙 항상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일본 전산 이야기에 대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 한번 할게요. 우리들한테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원가 공개 실행 예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평짜리 단층 주택이고 저희가 마무리 공사까지 싹 다 한 현장입니다. 일단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원가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택 신축 공사라고 되어 있죠. 42평짜리 공사에 대한 실행 예산서입니다. 9버전입니다. 9버전. 이 시스템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에 했던 공사들은 보통 9버전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파란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거 이거는 다 건축 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입니다. 빨간색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대 공사에 대한 내용. 초록 색깔 이거는 인테리어에 대한 공사 내용입니다. 견적 금액 여기 나와 있죠. 견적 금액 총 쭉 다 합해니까 공사 총액은 2억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 고용 노무 비용이 700만 원이 되고 그 중에 내고 금액이 130만 원이 되어가지고 2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까지 마당이랑 조경 공사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초도 물량, 형틀, 비계 가설 자재, 형틀 목 자재, 기타 철물, 경비, 식비, 운임비, 골재, 공가잡비, 지게차, 크레인 해가지고 1,600만원, 토목공사 비용 650만원, 형틀공사 비용 3,600만원, 가설 여기 안에는 콘크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설 비용이 3,200만원,
철근공사 비용이 2,400만원, 설비공사, 부대공사죠. 설비, 난방, 방수공사가 1,000만원, 금속, 유리, 창호공사가 1,600만원, 목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가구공사 여러가지 쭉 있죠. 이 도면을 토대로 견적을 뽑아서 견적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견적 금액을 토대로 예상을 잡았죠. 우리가 공사에서 우리 노임을 어떻게 챙겨갈까라고 고민을 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죠. 왜냐면 도프레임을 우리가 직접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싸게 치고요. 설비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형틀공사는 얼추 비슷하게 인력은 저희 회사 인력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남을 것 같다. 타설공사도 우리가 직접 타설을 하겠다. 이건 다 월급으로 빠지겠죠. 철근공사도 우리 직영공사를 하겠다. 장비는 우리 장비 쓰겠다. 꼭 이렇게 공사를 잡은 게 2억 2,5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공사계약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예상을 잡아보니까 이 금액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직접 직영으로 열심히 하면 이윤을 제외하고 1,8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실행 예산을 우리가 잡았죠. 초도 물량 부분에서 많이 아꼈어요. 많이 아꼈고 근데 여기 예상 금액보다 많이 들어갔죠. 형틀 공사 하는데도 우리 견적보다는 작은데 예상보다는 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여기서 로스를 봤고요. 타설 공사에 있어서도 우리 직영으로 해서 타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바빴어요. 할 수 없이 타설공들을 불러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설 공사할 때 마이너스가 났어요. 철근도 견적보다는 작지만 예상보다는 또 많이 나왔어요. 항상 예상보다 많이 나와요. 실행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설비공사도 1,000만 원 잡았는데 예상 금액도 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행하면서 또 더 많이 나왔죠. 예상보다 실행이 또 더 많이 나왔어요. 대박. 여기서 엄청 좀 많이 깨졌죠. 400만 원 로스 났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창호는 그대로 잡아갔는데 인테리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속공사인데 여기서 너무 많이 깨져 400만 원 깨져버린 거예요. 실수했죠. 목공사, 내부 인테리어 목공사 하는데도 견적보다는 작지만 예상보다는 좀 많아졌습니다. 석공사도 견적보다는 작지만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와. 그냥 항상 예상 비용을 너무 짜게 매기네 내가. 너무 내가 짜게 하나. 그리고 도장공사는 여기도 많이 오바났죠. 700만원 예상을 잡았는데 거기 건축주분이 친환경 페인트를 써달라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인건비하고 자재비 포함 금액입니다. 가해공사도 견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자재를 좀 더 좋은 거 썼어요. 가구공사에서 견적만큼 나왔고요. 예상할 때는 이거 건축주가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해서 조금 많이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외부 경관공사 하는데 노출 콘크리트로 가기로 했다가 이뻐야 되니까 일단 작품이 돼야 되니까 건축주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만 가니까 너무 차갑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스타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관공사 한다고 이렇게 잡았죠. 주차공사 콘크리트 비용하고 조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오버됐어요. 기타 공사 설계비 그리고 전기는 저희 직영공사거든요. 그래 좀 줄였고 단열재, 보일러, 기계 등등 기타 등등 해서 예상 금액에서 이만큼 잡았는데 여기서 좀 많이 줄였네요. 그렇게 하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공사 계약금은 2억 5천인데 실행 금액이 1억 4,400만 원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영 이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외관 공사할 때 이대로 갈까 아니면 작품성을 좀 더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작품성 살리자 700만 원 더 투자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700만 원 더 쓰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아껴두면 마지막에 우리가 작품성이나 뭐 이런 것들 선택을 고려를 할 때 폭이 넓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 인테리어 38평 해가지고 4,390만 원 들어가서 평당가가 115만원 정도 나왔고요. 건축공사 1억 3,600만원 해가지고 3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대공사 해가지고 4,700만원 해가지고 22만 8천원이 나왔고요. 디자인 설계비 평당 5만원. 보험료는 노임의 5.6% 정도. 평당가 총액을 합했을 때 460만원 정도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건축주가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평당 595만원이 들었다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건축주에 590만원이라 얘기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6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42평 단층 주택에 대한 원가 공개는 했고요. 건축주가 받아들이는 평당가는 시공사에 주는 금액 나누기 평수로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건축주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기에는 역사를 바꿔야 돼요. 건축주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건축주가 생각하는 평당가와 시공사가 생각하는 평당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 이 정도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제가 보니까는 예상 금액 잡을 때 항상 좀 짜게 잡네요. 보니까 항상 현장에서 소장님이나 차장님들, 본부장님께서 너무 짜게 잡은가 이래가지고 제 공사 해무란 말이고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고, 왜냐면 저도 이게 예상 금액을 짜는데 근본 없이 짜는 건 아니거든요. 다 현장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예상 금액을 잡는 건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현장에 가서 확인 절차 후에 금액을 기상을 올려주고 확인합니다. 항상 예상 금액을 잘 짜시고 실행 금액을 잘 잡으셔야 공사하는데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저렴하고 이쁘게 또 중요하지만 그 땅에 건축주가 생활 패턴에 맞게끔 그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시공사나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도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견적을 잡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행 예산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달아주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전산 이야기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